네, 이번 시간은 제 14강 영업 프로세스 마지막 5단계 협력 고객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우리 그 조상님들은 농사를 지을 때 품앗이라는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품앗이는 농번기에 서로 도와줌으로써 적기에 농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유용한 윈윈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품앗이는 서로 도와준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동고동락을 나누는 공동체 문화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영업 프로세스에서도 품앗이가 있습니다. 영업사원과 고객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돕고 또 유대감을 가지는 바로 협력 고객 단계가 바로 품앗이인 것입니다. 협력 고객은 우리가 애호 고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애호 고객은 로얄 컨슈머입니다. 최고의 영업사원 옆에는 항상 많은 애호 고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호 고객은 영업사원과 거래 관계를 넘어서 영업사원의 정보원과 홍보맨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판매 소개로 영업사원을 돕고 나아가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영업사원과 인생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협력 고객은 없어도 좋은 영업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고객과 행복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영업사원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력 고객은 영업사원을 좋은 영업사원을 넘어서 위대한 영업사원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업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협력 고객 만들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일은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특히 영업은 전형적으로 사람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영업은 영업소 매니저로부터 코칭을 받아야 하고 동료와 상부상조해야 하고 특히 고객과 함께 살아야 하는 직업입니다. 고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의 협력을 이끌어낼 줄 알아야 비로소 영업의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협력 고객은 왜 필요한가입니다. 소개 판매에 대해서 힘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은 영업사원과 고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입니다. 고객을 찾고 또 고객과 한번 맺은 인연을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고객이 고객을 부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영업인 것입니다. 거래를 하고 나면 우리는 고객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거래를 하지 않고 떠나는 고객, 어쩌다가 아주 간헐적으로 거래를 하는 불안정한 고객, 정기적으로 계속 거래를 하는 안정적인 고객이 그 부류입니다. 영업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많은 거래 고객을 안정적인 거래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안정적인 거래 고객이 신규 고객을 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협력 고객을 많이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 고객이 소개한 소개 고객에게서 우리는 몇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지인의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영업사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홍보 단계와 가망 고객 단계의 시간을 적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척을 통한 신규 고객은 3번, 4번의 방문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바에 비해서 소개 고객은 한두 번의 방문으로도 거래가 성사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존 고객이 구매했거나 추천한 제품을 그대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고 사회이므로 입소문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의 발달은 입소문을 더욱더 위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업들은 이 입소문을 구전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신제품이 출시되면 인터넷에서의 사용 후기를 적극적으로 올리게 하고 수많은 댓글을 통해서 고객의 관심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에게도 입소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가 친절하더라. 누구가 좋은 제품을 판매하더라. 차를 사려면 누구에게 가라. 등의 기존 고객의 말 한마디가 주위 잠재 고객들에게 미치는 파급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입소문은 영업사원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미국의 판매왕 조 리라드는 한 사람의 고객은 200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200명의 잠재 고객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객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또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특히 잠재 고객이나 가망 고객은 주위 사람들에게 적은 영향력을 끼치지만 거래 고객은 큰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네, 다음 주제는 비용이 싸다입니다. 마케팅의 대가인 필립 코틀러는 신규 고객을 늘리는 것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5배나 더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업은 판매 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신규 고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한 고객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서 재구매나 혹은 소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영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한 영업사원이 되려면 협력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이들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협력 고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신뢰를 구축하라입니다. 고객과 신뢰를 구축하여 협력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윤리 영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과대 광고 판매나 한탕주의식 판매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사원은 영업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판매 지향적인 영업이 아니라 관계 지향적인 영업을 해야 합니다. 판매 자체보다는 고객과 소통하고 또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바로 영업사원을 더 크게 성공하게 만들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먼저 베풀어라.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협력 고객을 만드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고객들은 자신은 단골이 되더라도 소개에는 의외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또는 영업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받지 않을까 또 소개 후 발생하는
문제에 휩쓸리지 않을까 등의 불안으로 소개를 꺼리는 요인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고객과의 관계가 단골을 넘어서 협력 고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베풀어야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후한 인심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첫걸음입니다. 각종 서비스는 물론이고 선물, 혜택, 지원 등을 아낌없이 베풀어서 고객의 마음을 사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은 모두 고객에게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협력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여 채워주는 고객 중심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각각의 고객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까를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협력 고객을 만드는 방법. 이번 주제는 때로는 계획적으로 만들자입니다. 영업은 우발적인 결과물이 아니고 영업사원들의 계획과 추진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력 고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협력 고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영업사원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럼 협력 고객은 어떻게 발굴하고 만들어야 할까요? 우선 영업의 3대 철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상자 선정하기. 둘째, 판매 성공할 때까지. 셋째, 계속 방문하기입니다. 협력 고객을 만드는 방법도 첫째, 대상자를 선정하고, 둘째, 협력 고객이 될 때까지, 셋째, 계속 시도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협력 고객이 가능한 대상자의 범주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단골 고객. 둘째, 평소에 나에게 우호적이었던 고객. 셋째,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고객. 넷째,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쉬운 직업의 고객이 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범주별로 명단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범주별로 명단이 겹치는 고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 고객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에서 명단을 직접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머리로 대충 이 사람 저 사람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습니다. 명단을 적은 다음 한 사람씩 앞으로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계획이 완료된 고객부터 방문 일자를 정하고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10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고객을 만들기도 가망 고객을 관리하기처럼 관리하는 것으로 협력 고객을 만드는 방법을 가망 고객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섣부르게 속내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자주 방문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호감을 살 수 있는 각종 혜택과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 점차 친해질 것이고 신뢰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영업사원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10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의 고객을 만드는데 10만 원의 비용이면 충분한 반면 그 고객을 잃는 데는 10초면 가능하고 또 돌아선 그 고객을 되찾는 데는 10년이 걸린다는 뜻을 말합니다.
협력 고객으로 만들고 싶은 고객에게 먼저 1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단골이 되고 소개까지 해줄 협력 고객을 한 사람 만드는데 10만 원 정말로 싼 비용일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협력 고객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력 고객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일단 자주 방문하여 만나야 한다입니다. 영업의 기본은 발품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영업 프로세스 5단계 중에서 방문하지 않고 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협력 고객이라도 방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잠깐이라도 만나서 자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실적이 부진할 때는 신규 고객을 찾아서 헤매는 것보다 협력 고객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협력 고객은 영업사원을 직접 볼 때 문득 소개 고객을 기억해내곤 합니다. 평소에 생각지도 않고 지내다가 영업사원을 보는 순간 맞다, 내 친구 누구 만나봐요 라는 식입니다. 참치를 잡는 원양어선의 선장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치떼가 발견되지 못하면 신참 선장은 참치떼를 찾아서 온 바다를 헤맨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참치떼를 만나지 못하고 선원들은 지치고 기름도 떨어져서 빈배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베테랑 그 선장은 참치떼가 다닐 길목을 정한 다음 그곳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결국 참치떼는 오기 마련이고 만선으로 귀향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련한 영업사원은 어려울 때 신규 고객을 찾아서 헤매는 것보다 협력 고객을 방문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답례하라입니다. 소개로 거래를 성공했다면 반드시 답례를 해야 합니다. 물론 협력 고객이 고맙다는 인사나 답례를 바라고 소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꼭 답례는 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과 비록 협력 고객이 손실에 치면서 받기를 거절하더라도 답례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소개를 통한 거래 성공 후에 인사가 없으면 협력 고객도 사람인지랑 속내로 서운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 봐라, 애써 소개해줬더니 고맙다는 인사도 없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10 법칙의 두 번째 10, 즉 10초 만에 그 영업사원에게서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협력 고객 관리 방법에서 협력 고객과 함께 살자, 친하게 지내자입니다. 영업의 최고 가치는 바로 오랜 기간 동안 고객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협력 고객과 더 그래야 합니다. 협력 고객과는 고객 관계를 넘어서 인간적인 소통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협력 고객과 자주 어울리고 취미나 레저 생활도 함께 하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울고 웃는 인생을 살면 더없이 행복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력 고객도 영업사원의 행복의 척도일 수도 있는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고객의 관리 방법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주 찾아가라. 영업은 발품으로 하는 일이다. 둘째, 반드시 사례하라. 금액보다 정성이 중요하다. 셋째, 이 고객에게 저 고객의 험담은 절대 금물이다. 무조건 좋은 말만 하라. 마지막, 친한 친구처럼 지내라. 친해지고 배려하고 사랑하라.
자, 이상으로 제14강 영업 프로세스의 5단계 협력 고객 만들기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